악보를 어느 정도 잘 읽게 된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소리의 디테일한 표현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의외로 좀 더 잘 소리를 듣고 손끝만 살짝 조절해도 오히려 쉽게 음악적으로 아름답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첼로의 대가 요요마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작은 것들이 중요하다. 당신이 듣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이 곡 전체를 바꾼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께 디테일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리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맥도웰이라는 작곡가의 To a Wild Rose라는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이 곡을 통해서 초반 8마디를 통해 어떻게 고급스럽게 그리고 쉽게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지 그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강의는요, 초반 8마디를 다루지만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에다가 링크로 가시게 되면은 이 곡 전체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 페달링까지 다 담은 악보를 신청을 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블로그에다가 주로 이제 링크를 걸어놨었는데 직접 메일로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된 파일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땀 한 땀 일일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초반부만 연습을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전체를 완성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제가 그 강조하고자 하는 그 디테일 3단계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우선 그 코드의 위치를 잘 잡고 그 다음에 손끝으로 살짝 튕겨내면서 바로 즉각 갖다 대는 건데요. 바로 여기 핑크색으로 표시한 이 지점들이에요. 오늘 이것만 잘 해내시면 성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곡은 4분의 2박자이고 샵이 3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초반부 이 8마디를 한번 쳐보면 Ready, go 이런 곡이거든요. 되게 서정적이고 아름답죠. 그래서 야생의 장미가 이렇게 들판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냥 악보에 있는 그대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나의 감정과 항상 잘 연결시키면서 몰입하는 그런 연주를 추구하는 초보든 전공자이시건 그렇게 좀 더 음악과 잘 연결된 그런 연주를 하시길 제가 바라서 그 점도 계속 생각하면서 레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디테일 3단계는 뭐냐면 여기 지금 핑크색 부분의 첫 마디를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손을 보시면 8분음표 2개 이게 멜로디이고 그 다음에 밑에 기둥이 내려가 있는 이 라가 이제 알토 파트인 거죠. 그래서 얘를 동시에 칠 건데 제가 이 첫 코드의 위치 잡는 걸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앵글이 예를 들어 이렇게 균형을 잃은 상태로 맞아버리면 뒤에 소리를 컨트롤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추구하는 디테일이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C샵을요 3번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건반이랑 이렇게 일자로 두신 상태에서 얘를 삐리삐리삐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렇게 칠 수 있게 준비해 놓은 대신에 옆으로 손 모양을 보시면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를 이렇게 끌어당기듯이 놓지 마시고 그냥 얘가 센터가 잘 잡혀 있다면 그대로 엄지를 놓으시면 돼요. 요렇게요. 생긴 대로 친다는 거예요. 요런 식이죠. 그래서 코드를 약간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하지만 3번은 좀 세워주는 그런 느낌으로 지그시 갖다 댑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서정적인 곡은 앞에다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올챙이 그 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곡선을 그어놨는데요. 이거는 코드에다 그냥 직접적으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코드에 약간 다가서듯이 이렇게 다가가면서 슬라이딩하는 이런 터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구부러진 선을 저희가 그려봤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코드 위치를 3번 중심으로 하고 얘를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놓으면서 잘 잡았다고 했죠. 그럼 얘를 칩니다. 이제 약간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음이 바로 요거 두 번째 단계가 얘인데요. 그대로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8분음표니까 얘를 치고 나면
손끝이 떨어지겠죠? 여기 보이시죠? 손끝? 이렇게요. 그러면 튕겨낸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얘를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서 마치 이렇게 밑으로 중력이 당기는 것처럼 무거워지는 터치가 아니라 얘를 오히려 쳐놓고 그냥 손끝을 좀 더 가볍게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려 냈죠. 그 다음에 바로 잡게 갖다 놓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막 높이 일부러 드는 것이 아니라 얘가 그냥 반동에 의해 튕길 정도만 해놓고 바로 얹어버리는 거죠.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이런 반복음들은 피아노는 일단 건반을 치면 사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갖다 대는 음은 조금 더 작게 갖다 내거나 아니면 점점점 커지거나 점점점 작아지거나 이런 식으로 연속되는 음일 때 우리가 소리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얘는 따라빰 똑같은 크기로 치면 음악적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피아노가 일단 치면 사라지는 소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작게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띠린 하고 그대로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오히려 이걸 열심히 치려고 막 이렇게 막 쥐어짜듯이 치는 것보다 훨씬 음악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녹아들듯이 따라란 이렇게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코드도 치면 그러니까 이 미가 튕겨내는 거는 그냥 손가락에 약간 반동 일어날 정도예요. 그래서 하고 그럼 살짝 업됐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밑으로 내리면서 오히려 손목은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음악적인 연결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때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쭉 대로가 펼쳐졌을 때 내가 괜히 그냥 흔들흔들 커브를 틀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게 낫지. 내가 바쁘게 딴딴이라는 음을 연속으로 누르는데 거기서 굳이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인다거나 옆으로 돌린다거나 이러는 게 오히려 전체적인 움직임을 방해하죠. 그러면 제가 이거에 충실해서 이 두 개를 쳐보면 더 디테일한 이 끝부분에 소리들이 살아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악보에 이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이 분홍색의 그 지점에 이 세 가지 단계를 계속 넣어서 충실하게 고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요, 제가 추가 팁으로 여기 따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악보에 원래 표기가 되어 있기로 이렇게 헤어핀이라고도 하는데 크레센도, 데크레센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악보가 있으면 크레센도를 표현해야 된다 생각하는 순간 막 전진하면서 음을 더 세게 위아래로 쿵쿵 내리려고 하는 게 강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시기보다 내가 이 위치에서 시작하고요. 내 마음속에서 라라란 일단 내 마음속에 크레센도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먼저 이렇게 피지컬한 걸 먼저 갖다 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노래를 먼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리리리린 이렇게 내가 진짜 크게 일으킬 수 있나 이게 내적으로 먼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손을 그대로 착지하자마자 옆으로 이렇게 밀어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손이 안 크시면 얘를 살짝 끝에서 최대한 잡다가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길을 충실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제가 여기서 시작할 때보다 얘가 손이 안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는 자세를 취하죠. 이렇게 쭉 밀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러면서 인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진하게 쳐주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손의 힘이 좀 약해요. 그러시면 시작 지점을 갖다 좀 더 부드럽고 이렇게 너무 깊게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를 뒤로 가면서 조금씩 밀쳐내주면 오히려 소리가 커집니다. 그 대신 이걸 고정된 손으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이제 음악이 굉장히 딱딱하게 굽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방향을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크레센도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 갑자기 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는 하고 그대로 손목을 약간 들려진 상태에서 왜냐면 F샵 쳤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그냥 내려주면 자연스럽게 이 뒤에 있는 소리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마무리하면서 손목을 들기도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런 반복음일 때 디테일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도요. 오히려 뭔가 열심히 만들기보다 그냥 그대로 바로 갖다 대면서 힘을 빼버리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추가 팁의 일부이지만요. 자, 그러면 제가 추가 팁을 하다가 이제 막 넘어갔는데 1번도 잠깐 소개해드리면 왼손 코드를 더 따뜻하게 치는 방법.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칠 때 얘도 그냥 이 폼을 잡아놓고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누르기보다 이 5번하고 1번 사이에 이제 3번 정도로 손목 중심을 이렇게 두세요. 여기 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보이시게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5번 쪽으로 약간 손목을 살짝 굴려주는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팔꿈치가 막 같이 회전하는 게 아닙니다. 손목 자체가 좀 더 유연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막 적극적인 것보다 얘 자체를 360도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둔 다음에 아무래도 5번 쪽으로 조금 가면 좋아요. 손목이 이렇게. 그래서 손목 위치가 한 요 정도 중간에 오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보면 약간 요렇게 선을 이렇게 뺐죠. 잠시만요. 여기 펜을 좀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왼손 코드를 이렇게 치는 순간 살짝 이 5번 손가락 쪽으로 돌려서 조금 더 이렇게 쿠션이 있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제가 페달 안 눌렀는데도 뒤에 처리했는데도 좀 더 부드럽죠? 페달까지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 다음 코드도요. 이렇게 잡아놓고 5번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밀어주듯이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이럴 때도 엄지 쪽으로 이렇게 딸려가지 마시고 손목이 조금 더 낮아지게 해줘서 이제 이 부분이 잘 나오게 해주고 그리고 손이 이런 데서 칠 때보다는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셔야 돼요. 보통 막 이렇게 거의 바깥으로 내서 치시기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검은 것만 많이 칠 때는. 그러면 하나, 둘 지그시 계속 눌러주면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냥 얘를 왼손이 확실히 딱딱하죠. 바로 그냥 갖다 대니까요. 그런데 얘 자체를 코드 자체가 코팅이 되면서 조금 더 아름답게 풀리게 되겠죠. 그다음 마디 3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번은 잠깐만 하고 넘어가면 얘를 잡은 상태에서 안으로 밀어주면서 크레센도를 유도하고 노래가 흘러나오는 느낌이에요. 내가 노래에 막 딸려가는 느낌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리고 요게 나온 대로 마디사에서는 위치를 유지하면서 쓸어 올리듯이 쳐라. 얘를 이렇게 단단하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얘도 마치 이 소리를 듣고 좀 작아지는 걸 조절하는 거죠. 줄여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막 들어 올려서 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에 제가 이동동선을 만든다. 발레리나처럼 얘기했는데 요 부분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직전에 두 마디를 가면 어떤 얘기를 이동동선을 말씀드린 거냐면 이렇게 가면 이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가 되게 무겁게 떨어지는데요. 이 동선은 우리가 미리 생각해가지고 발레리나처럼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도를 치면서 힌트는 뭐냐면 이 음표기를 완전히 끝까지 잡게 되면 여기를 갈 때 아름다운 동선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4분 음표를 계속 길이를 충분히 끝까지 들어주면서 손을 살짝 일찍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하면서 마지못해 뗀 다음에 여기서 짧은 최단 동선으로 갔다가
이렇게 도착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이죠. 이렇게요. 한 번만 더. 근데 이게 반주를 할 때도 그렇고 독주할 때도 그렇고 좀 음이 꽤 뛰는 편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뛰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슬라이딩처럼 미리 부드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해두면 음악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러면 착지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마치 굉장히 훌륭한 조종사가 비행기에서 이제 착지하는 순간에 이 바퀴가 진짜 그 바닥 표면에 너무나 부드럽게 딱 안착하면서 쭉 활주로를 통과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시면 와, 소리가 너무 이렇게 끊어짐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샘여림 살리기 부분은 제가 아까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크레센도를 좀 넣어서 앞 시작 부분을 좀 더 줄여주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좀 더 줄여서 이렇게 이 크고 작고를 약간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크고 작게인데 여기는 작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낼 때는요, 이걸 어느 정도 다듬어 놓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후에 추가를 하시면 돼요. 먼저 만들어 놔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커지는 느낌이니까 이걸 내가 이미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음악은 우리가 억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인지 강조하는 방향을 향해서 좀 더 표현하고자 하는 음을 향해 커지고 작아지고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디테일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디테일들을 조금 더 다듬어 놓은 상태에서 그 샘여림이라는 게 들어가면 더 아름답게 조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말 손끝 하나를 건드려서 거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조절을 해줌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그런 아름다운 그 표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 추가로 또 음악적인 것들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추가 팁 5개까지 완성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쉬우면서도 그래도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 줄 때는 음악적으로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장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뭐 되게 유명한 백들 있잖아요. 뭐 에르메스 백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도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바느질을 하는 것처럼 요런 처리 하나도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내 손끝에서 완전히 몰입이 돼서 나오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아마추어 취미생분들이라도 얼마든지 그 순간에 몰입하면 하실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찍게 됐고요. 그래서 이 곡은 지금 일부이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한번 완성해보고 싶다, 그렇게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곡을 신청해 주셔서 완곡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전체 곡을 완성한 영상도 따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 강의는 제 멤버십 프로그램에, 이거는 자유예요. 여러분들 제가 뭐 강요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곡을 전체를 다듬어 보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제 멤버십 강의에다가 제가 이걸 전체를 따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완곡을 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곡을 잘 완성하셔서 저한테 댓글로 또 소식 알려주시면 더 제가 보람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아름다운 곡을 계속 찾아 나서면서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적인 부분들, 음악적 표현에 관련된, 소리에 관련된 부분들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